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달이 신앙상담소 4번째 시간인데요. 카타리나 잘 지냈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게스트인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변우성 야거보를 소개합니다. 저는 변우성 소개해주신 대로 변우성 야구보이고요. 지금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나고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생 아니죠? 자,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몇 살일까 했는데 좀 나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0대 중반? 지금?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해가 쨍쨍 나다가 오늘 조금 네, 우중충하네요. 구름이 있는데 또 나름 운치가 있고 지금 보면은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아름답네요. 오늘 같이 우리 20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야거보랑 함께 우리 배달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네. 우리 방송한 거 보셨죠? 네, 그 카타리나 누나 나온 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있어요? 이야기나. 일단 전반적으로 그 이제 살아가는 그 이제 지향점에 대한 얘기가 또 저랑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같은 네.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차 안에서 네, 맞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게스트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성인 씨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은수 오빠가 우성이가 하면 대서사시가 나올 거다. 이번에는 한 톤으로도 부족할 거다. 사연이 많다고. 라고 했거든요. 사연 부자. 네, 사연 부자. 우여곡절 킴. 벌써부터 그러면 지금 템포를 더 빨리 가야 되나? 저희 한 여기 10바퀴를 돌아야 오늘 끝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뭐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 좀 조금 해봤을 때 진짜 사연이 뭐 아주 파란만장하죠. 어릴 때 태어난 건 평택 고향이. 네, 맞아요. 저기 소사벌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은 이제 국내 유학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4년 반 정도 살다가 2018년 봄에 다시 들어와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올해 3월에 전역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다시. 다시 대학교를.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연이 벌써 이 지역도 평택에서 전주, 일본, 다시 한국에 와서 또 다시 대학교를 또 간 거 그 이야기만 해도 오늘은 여기로 끝났어. 저는 약간 그런 거 친구들 항상 그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대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를 나오면은 뭐를 하게 되고 이런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항상 어떤 집단이든 이거를 좀 벗어나는 그런 길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역마살 같은 게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조건이 그렇게 좀 그런 거예요? 결국엔 선택한 건 저죠. 마지막으로 결정한 건 저고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랑 보다 이제 특별하다거나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보도 별로 없었고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저는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건 용기가 되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용기라기보다
그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쪽 다른 길을 가더라도 뭐 부모님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네.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얘기는 두 가지 버전으로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버전하고 조금 이렇게 희망적인 버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희망적인 버전을 먼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단지 뭐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고 그 대학교 과를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한다는 이유, 그 조건으로는 굉장히 많은 과를 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뭐, 저 선택지가 넓거든요. 네, 그쵸. 그, 뭐, 화학과 이런 데를 갈 수도 있고, 남들 다 이제 부러워하는 의대를 간다는 선택도, 아하. 그 선택이 할 수, 뭐라 해야 되지? 선택지는 있을 네, 뿐 선택지는 내가 할 수는 있죠. 없는. 네, 조건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잘,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그러면 기초적인 학문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기초학문 물리학과를 선택을 했고, 또 이제 그런 기초학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기반이 잘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유학을 결심을 했죠. 그걸 고등학교 때. 네. 야, 그러니까 참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카타리나 어때요? 같은 저는- 과가 아닌데 보니까. 이런 거는 아주 은소빠 은소빠 건데. 철저히 계획되고 그럼요. 준비되어 있는 그럼요. 그런. 이제 이게 현실적인 버전이고, 아. 희망적인 아. 버전이고, 이게 희망적인 약간 버전이고. 자소서 쓸 때 이런 네, 자소서 맞아요, 버전.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을 뜨자. 도피처럼. 도피성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유학도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했다기보단 기회가 있었죠. 유학의 네, 유학을 기회. 갈 수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정보를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갔죠. 2013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가을이었고, 감회가 새롭겠네요. 네. 10월 1일이었어요. 네, 날짜까지. 출국한 날에. 네, 출국한 날이. 출국한 날이. 진짜 나는 지금 생각해도 상상해봐도 10대 나이에 정말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그것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뭐 일본이 좀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 네. 일본까지 그렇게 공부하러 그게 난 되게 용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뭐 좀 겁나기도 많이 겁났죠. 당장에 이제 10월 달이니까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일본의 겨울은 네. 진짜 너무 추워. 일본의 겨울이 어떻다라는 뭐 얘기만 잔뜩 듣고,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가져가야겠다. 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 아. 챙기고 하는 게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됐었죠. 그러면 진짜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겨울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첫해 겨울은 잊지 못할 겨울 아니에요? 저 처음 갔을 때 이제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주는 이제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난방이 정말 안 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거기 창가에다가 이제 생수통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게 자고 일어나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냉장고에서 자는 거네요. 그쵸.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추웠어요. 저는 일본에 이제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밤이 되니까 일본 겨울에 밤이 되니까 목욕탕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이 밤중에 왜 가나. 근데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따뜻하게 몸을 그쵸. 뜨거운 물로 데핀 다음에 빨리 그- 이제 예. 이불 덮고 딱 자야 그 열기를 그 열기를 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자야 돼. 그래서 동네마다 목욕탕이 다 있고 사람들이 집 안에도 다 목욕탕이 있지만 동네 작은 목욕탕에 온천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하는데 옷을 탁 완전히 딱 하고 바로 벗고 이불 탁 띄워. 따뜻함을 보존하고 네, 그 맞아요. 상태로 바로 잠을 들어야 되는군요. 근데 아침에 깨어나면 진짜 서리가 있어요. 훨씬 시리고 이제 코가 빨개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활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없고 그런 건 어땠어요? 10대 때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다행이었던 게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같이 가가지고 한 저 빼고 한 7명 정도가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은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서 그런 거는 크게 저기가 없었는데 음식도 저는 웬만하면 잘 먹는 편이라서 음식도 맛있고 좋았어요. 근데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제가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수영장을 등록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수영장을 등록하려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수영장이나 부산에 있는 수영장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열쇠 따서 옷 벗고 수영복 갈아입고 샤워하고 수영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데니까 혹시 여긴 다르지 않을까? 수영복은 미리 집에서 입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 실수하면 큰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에티켓 같은 게 완전히 네.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 같은 게 또 혹시 일본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갔어요. 사실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쵸. 그런 걸 뭐 그런 거 인터넷에 어떻게 써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국 남녀 목욕탕 어떻게 가나요? 이런 거죠. 그렇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뭐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니까 근데 이 긴장감을 그런 류의 긴장감을 이렇게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었죠. 일본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약간 차별이나 이런 외국인에 대한 그 벽이 있죠. 어찌됐건. 그쵸.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긴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아 한국인 다 됐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차별과 이 배제를 네, 이미 그쵸. 포함하고 있는. 비슷한 정서가 일본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또 외견상으로는 일본이랑 맞아요.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유럽권이나 뭐 다른 이제 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이제 초면부터 이제 일본어를 천천히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바바박 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짧은 아주 그 외국 체류 기간이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점점 이제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네, 들리지도 않고 처음엔 노력 좀 해보다가 딱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극복이 되던가요? 어느 순간 이후에는? 그쵸.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실력도 조금씩 언어 실력도 조금씩 따라붙고 하다 보고 하는데 뭐 일주일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거는 저희 그 선후배들 그 유학생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많이 겪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떠나오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듣고만 있다거나 그래서 아마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닌데. 진짜
그러게 벌써 많이 걸었는데 아직 일본 끝나지도 못했네요. 그럼요. 대소사시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나그네들의 삶이 많잖아요. 뭐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땠어요? 신앙이 좀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일본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는 한국 계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거기 선교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약간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내가 실제로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이런 것들이 교회가 얘기하는 세계관이나 이런 거와 충돌할 때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혼자 느낀 것들이 슬슬 행동으로도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매주 지켜야 한다 라는 거를 왜 지켜야 하지? 어떤 이유가 있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하나를 다 그 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뭔가 이 신앙 체계를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아프고 힘들 텐데 그때 그쵸.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진짜 이때야말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밀어내고 네. 배척하고.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자. 맞아요. 기도가 필요해. 맞아요. 기도가 부족하고. 조금 그럴 때 차라리 그냥 조금 그래 좀 기다려 보자 라던가, 그냥 이 정도로만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거네요. 교회 생활이. 네, 맞아요. 그 처음에 일본에 가서 그때 나이대도 딱 20대 초반이 되면 주로 그런 22살, 3살 이때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려움을 느끼다가 저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음. 사람들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하고 네, 사이에서 맞아요. 왜 물을 흐리느냐 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거든요. 처음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이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제 부모님 한국에 있을 때도 부모님이랑 항상 일요일 아침은 오전은 교회를 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의 그 휴식 기간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휴식 기간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늦잠 자도 되고. 일요일 아침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하던 생각들, 교회가 아니면 하지 않았을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뭔가 이렇게 제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겠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그런 의문들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조금 세상을 얄팍하게 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다시 한번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집 앞에 마침 주교자 성당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해. 네. 성공해. 주교자 성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다니게 된 게
시작이었죠. 그럼 혹시 이제 뭐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카타리나도 그런 신앙의 방황의 그쵸. 시기가 있었죠. 네. 비슷하게 지금 20대 또 10대 신앙의 방황의 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뭐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 중에 포함되어 있겠긴 하지만 많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 우리 삶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 활동,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종교나 신앙이라는 거는 그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게 삶이고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활동이나 뭐 이런 습관적인 행위들 이런 거는 멈출 수 있지만 그런 의식 자체를 빼고 살아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은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하고 싶어요. 활동 자체는. 하지만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더 아까 얄팍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좀 두텁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성공의 교회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그렇게 약간은 이제 좀 충돌을 하던 우리 야고보가 딱 성공의 교회 문을 두들기고 갔을 때 뭐 지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성공의 신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경험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질문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막 아주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술도 먹고 하니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꼭 선배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러냐 저도 많이 맞아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선배들이 혼내기보다는 문영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다 할 수가 없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비슷한 거죠. 그걸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저는 이제 성공에서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성직자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신앙에 뭐 더 열심히 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쵸. 방황하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공회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경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고민도 더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서사시가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성공의 신앙 생활 네.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 기대가 너무 이거 재밌어가지고 우성이가 또 말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음. 발명가예요. 청년에 두 바퀴는 더 돌아야 될 것 같아요. 2바퀴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센다이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센다이에 있는 토호쿠교구 주교자 성당에 이제 처음 갔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6월, 7월쯤 됐던 것 같은데 더우니까 저는 이제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짝짝 끌고 불량한 신자였네.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찬회가 시작이 되면은 오르간으로 입당성가 쫙 울려 퍼지고 진문이 딱 열리면서 십자가를 필두로 한 이제 복사단과 이제 순행이 네, 쭉 이렇게 들어오죠. 쭉 들어온 그런 모습이 저는 어려서 다녔던 그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비전례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 전례들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먼저 빠졌던 것 같아요. 멋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지키는 거에 하나하나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 왜 물이랑 포도주랑 왜 섞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전례 공부를 제대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쵸. 뜻밖의 자습. 궁금해서 이거저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주로 어때요? 일본 성공에는 전례 외에 다른 활동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교회 활동이요? 교회 활동.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공회 지금 평택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쵸. 또 뭐 이렇게 목장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소모임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본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수도자적인 그런 걸 많이 지켜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제 각종 성인의 날마다 이제 아침에 드리는 미사도 새벽 기도는 없는데, 새벽 성찬회는 없는데 그런 감사 성찬회를 지켜서 하시고,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그날 아침에도 그때가 그 이제 3월 11일 날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하는 그런 아침에 그걸 참석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굉장히 세세하시네요. 또 교회에서 그거를 지켜서 3월 11일은 희생자 추모의 날로 이렇게 지켜서 하니까 그거를 또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다른 활동보다는 전례 중심의 네, 어떤, 그러니까 일본 일본 성공회도 원래 뭐 성공회는 좀 다양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저 일본도 지역에 따라 네, 많이 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좀 고교회적인 어떤 가톨릭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로 전례를 하고 또는 이제 그 각자 개인들이 좀뭐 팀을 짜서 활동을 하든지 뭐 좀 사회 봉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제가 거기에 이제 오래 다니고 했던 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회 시설 같은 기반들이 많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육원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예전부터 잘 정비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요. 또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평택교회로 이제 네, 맞아요. 집 앞에 찾아오게 있더라고요. 또 역시 교회에 이게 전화하고 온 몇 안 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었나? 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 예배 있냐고.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약간 어디를 가든지라기보다 두 곳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가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쵸. 맞아요. 성공회가 또 한국 성공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없는 데들도 많고 한데 그렇죠. 집 근처에 성공회가 관심이 있었는데 집 근처에 있다는 맞아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특별한 경험. 그럼 이제 일본 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지역 다른 데도 뭐 여행이나 이런 것 좀 했어요? 일본에서요? 네, 네.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는데 중요한데 몇 군데는 가봤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이제 유행인 게 맛집 뭐 이런 포인트 이런 거 소개하는 소개시켜줄 거니까 만한. 일본에서라도 여기는 한번 좀 꼭 기회가 된다면 가봐야 된다 이런 나만의 스팟 뭐 이런 거. 저는 그 맛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다른 데서 이제 일본을 여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음식이면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맛있다고 느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그 이제 다른 지역을 가서 거기에 이제 한국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오사카에서 맛있는. 근데 별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우리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게 굳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맛집은 조금 뭐 아무데나 다 괜찮다라는 느낌. 근데 일본은 뭐 그러니까요? 되게 그쵸? 오래 전통되고 네, 아주 그쵸, 맛이 그쵸. 정확한 거의 뭐 저는 근데 갔던 여행지 중에서 홋카이도를 갔었는데 홋카이도는 이제 주로 거기에 이제 2월달에 삿포로 눈축제를 많이 겨냥해서 가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7월달, 8월달에 갔어요. 반대로 네. 비시즌에 한 거네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여름에 갔는데 거기가 전통적으로 홋카이도가 양농업하고 이런 농업 같은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홋카이도 후라노라는 곳에 라벤더 농장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재밌게 잘 놀다가 온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 갈 때 말한 것처럼 홋카이도는 겨울에 가는 곳 네. 생각하는데 여름에 가도
괜찮다. 네 맞아요. 꿀팁을 또. 그때가 아마 또 비행기 값이 조금 더 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안 네. 사는 시즌이니까. 저는 누가 얘기해 준 게 기억나는데 교토에 벚꽃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근데 그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그쵸. 어디 유명한 축제가 유명해지면 맞아요. 사람들 그냥 아우. 여의도 그 K 사당처럼 전 그 길을 가을에 갔거든요. 형이랑 가을에도 비치가 있어요. 나는 떨어지면서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벚꽃으로 너무 유명한 거리니까 확실히 비수기 때 가는 매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늘따라 오리가 많은 것 같아요. 구덩이를 반기는 구덩이 팬들이 아닐까. 네. 좀 이제 질문도 좀 더 하시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3부 대서 사실 인가요? 3부를 이제 2부인가요? 이제 2부? 2부? 1부가 어린 시절. 네. 2부가 그러니까- 현재, 3부가 미래. 약간 아니 이런 느낌? 2부가 일본에서 생활, 이제 3부 아. 이제 한국에서 아, 화려한 이제 화려한 복귀. 금이환양. 사실 청년으로 저희 교회 왔을 때 적응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워낙에 좀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이어서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원래 저는 일단 성공회 자체에 대한 애착도 있었기도 하겠지만 분위기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분위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뭐지? 술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과하지 않은 부담스럽게 막 과하지 않게 음. 다가오는 다들 숫기가 없어서. 예. 저도 비슷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군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군을 늦게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때 그것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대부분 저도 21살 좀 겨울에 갔거든요. 좀 약간 늦은 거죠. 평균보다 약간 늦었는데 벌써 저보다 어린 선임들이 그쵸. 20살 왜 되자마자 늦게 가는 왔냐. 그래서 일부러 약 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뭐 지금 많이 좋아졌겠지만 물론 군대도 많이 좋아져서. 네 맞아요. 근데 군대 갈 때도 좀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시 늦게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일단은 그 군대에서 나이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많이 깨졌거든요. 나이가 이제 흔히 똥꼬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먹었느냐. 끼해. 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 네, 나이값 맞아요. 못하는 사람도 네,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제가 간 부대 특성상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저보다 훨씬 한 5살은 어린데 훨씬 보는 세상이 넓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아 이게 내가 나이 많다고 나이 적다고 뭐 무시당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또 이 왜 파란만장이냐면 진짜 수학하고 물리를 잘해서 이제 일본 유학까지 그쵸. 가고 또 이제 뭐 소개는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네. 그런데 군대는 음악으로 군악대를 네.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파란만장은 아니었죠. 진짜 재능이 많아서 정말. 엄청 재능을 쌓아놓고 있는 친구. 저희 오죽하면 청년을 처음 왔을 때
청년의 첫 자리에서 플룻을 불었어요. 아, 주특기를 바로 보여줬네. 바로. 그때가 아마 군악대 면접 준비하고 맞아, 있었을 맞아, 맞아. 때였어요. 다음 주가 면접이다. 준비하고 있던 곡을 살짝 아. 이제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음악은 그러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음악은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시키니까 했었는데 이제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제가 좋아서 한 게 큰 것 같아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게, 붙잡고 있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룻을 어릴 네. 때부터 배운 거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의 어떤 뭐랄까 즐거움 그런 네. 것들을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를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걸 하다 보니까 좋다는 생각을 익숙하다는 생각이 좋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일본에 있을 때도 계속 꾸준히 그럼 한 네, 거예요? 맞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했었고 그때부터였군요. 일본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이런 학과 외의 것들을 많이 중요시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뭐죠? 좋은 영화 점. 뭐죠? 그렇게 그 밴드 만드는 영화, 일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고등학생들이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다양한 음악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그 여고생들 그 시골에서 그거 하는 예. 그 영화 배경이 저희 지역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도시는 아닌데 근처에 조그만한 이제 더 시골, 작은 네. 무슨 걸즈였는데 스윙걸즈. 네, 스윙걸즈라는 영화의 배경이 그래가지고 거기 친구들이 쓰는 그 배우들이 쓰는 사투리 같은 게 저희 지방 사투리여가지고 조금 더 친숙했던. 관심 있게 볼 수 네, 있고 음악도 좋아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그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걸 음악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거네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한국에서 군악대에 입대해서 계속 음악으로 하면서 좀 더 또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군대는 하는 활동들이. 사실 제가 공군 군악대를 나왔는데 공군은 육군보다 이제 복무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많이 낮은 상태예요. 아, 모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었는데 아하. 그래서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거기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차이가 날 것 같고. 군대 있을 때도 이 좋아하는 악기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그리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내고, 그때는 선우님이었지만 지금 친구로 잘 지내는 것들도 많아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군대 자체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남들은 잘 가지 않는 그쵸.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뭐라 해야 돼? 평균적으로? 네, 맞아요. 또는 뭐 이렇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무난하게 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거기에 성취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근데 실패도 잘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힘들었겠죠.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이제 다녔던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바꾼다는 것도 대단한 보통 사람들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본도 성공이 크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와서도 그런 것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지금 21세기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물리학을 포기하고 신학.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원래 의대를 갔어야 되는 맞아요. 의대는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도 고생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지금까지 뭐 아직 더 많은 삶이 남아있지만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야구부의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반대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이 삶에 대한 의지가 삶에 대한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뭔가 진취적으로 내가 이쪽 길도 저쪽 길도 이렇게 가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라는 보면 될 생각으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저랑 완전 반대 성격이 제 동생이거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심히 하고 매사 열심이고 성실한 아주 좋은 사람인데 제 동생도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견해서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갖고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동생처럼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저세요? 너무 똑같은 말을. 부모님께 전화해서 알았던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하느냐. 굉장히 그런 거에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같은 게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이쪽으로 갈까요? 네. 네.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위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힘을 빼고 조금 뭐랄까 남의 인생 보듯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아유 그래 이거 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꾹 참고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다시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배달이 신앙삼성 찍었고 마무리했던 자리로 왔는데요. 좀 더 듣고 싶긴 한데 체력이 우리가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서 우리 마무리를 한번 이렇게 가운데서. 딱 키가 이렇게 많네요. 어떠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이렇게 뭐 없을까요? 클로징에.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란? 저는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계획은 잘 세우지 않지만 어쨌든 꼭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같이 걸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똑같은 거죠.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인생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서도 만약에 제가 성공의 길을 따라갔다면 지금하고 뭐 또 동생은 또 다른 거지만 이렇게 야구부처럼 저도 뭐 이렇게 노력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나의 길로 좀 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성공과는 갈 수 없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후회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믿고 있는 이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비우는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성공의 길로 쭉 갔다면 그거는 아직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높은 곳, 더 위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나의 인생에 아까 말한 더 두껍게 살아야 되는데 얄팍하지만 성공만을 막 쫓았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실패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저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길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성직자는
저는 뭐 더 다르겠지만 저에게서 성직자에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는 성직자가 훌륭한 성직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실패할 자신은 언제나 있죠. 그렇다고 실패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제 좀 파란만장하다고 우리가 뭐 다 듣지도 못했고 그쵸. 다음에 또 한번 와주셔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라는 곳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인생이 힘들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같이 더 새로운 힘을 내서 자기의 하나님 주신 기쁨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걸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서로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은 신학자, 또 좋은 성직자 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또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이 어쨌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야고보가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야고보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교가 좀 길었지만 네, 하다해도 한마디 우성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너는 좋은 성직자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4화 이렇게 저희가 잘 찍어봤는데요. 오늘 너무 진솔한 대화 그리고 저 시간 때문에 다 듣지 못한 그쵸.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우리가 좀 또 역대 오신 분들하고 또 초대해가지고 한 네. 번 더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오늘의 대서사시 중에 일부만 우리가 듣는 그쵸. 걸로 하고 또 앞으로 남은 더 많은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야고보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